네, 온조커피와 함께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목요일이죠. 기자분들의 심층 취재 내용을 전달해 주시는 시간인데 오늘은 우리 권순우 팀장님께서 아주 또 깊이 있게 뭘 취재해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식상하시죠? 자주 뵈니까 그러나 또 식상한 만큼 또 편안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여기는 또 뉴스 브리핑 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네. 뉴스 브리핑 할 때 막 입이 근질근질할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좀 더 길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런 거 하나를 물어오신 거죠. 예. 단단히 물었습니다. 예, 꽉 물었습니다. 예, 기자업계 백상어 별명입니다. 한 번 물면 놓질 않아요. 크로커다일. 예. 보통 피라냐. 똥개라 그러죠. 자, 도사견. 네. 과연 우리 권 팀장님이 물어오신 어떤 이슈입니까? 예, 그 우리나라 엔터 산업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엔터요. 예, 한번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미니진이요. 미니진 씨하고도 관련이 있죠. 하이브요. 예, 하이브랑도 관련이 있고요. 네. 이게 주가 차트인데요. 5년 차트예요. 어딥니까? 이게 네 군데 다 갖고 왔어요. 아, 근데 여기가 작년 고점이거든요. 예. YG 92,000원 그리고 지금은 4만 원이고 예. JYP가 13만 6천 원에서 6만 원. 하이브가 30만 원에서 19만 원. 예. SM이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한 13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3만 원에서 8만 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게 주가만 보지 마시고 네. 한번 우리가 엔터 산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보다 근데 하이브가 많이 안 빠졌네? 예, 좀 덜 빠졌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 산업에? 작년에요? 예. 작년이면 뉴진스 대비?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하나하나 있을 수 있는데 재작년 대비했는데 뉴진스는 이게 뭐 하나하나는 그럴 수 있는데 산업 전체가 네. 이게 좀 같이 보시면 전체적으로 산업 전체가 이렇게 막 확 올라갔다가 하얀 곡선을 그릴 일이 있냐? 하얀 곡선을 그릴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 K-팝 스타들의 인기가 정말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맞죠? 네. 그럼 올해는 그 인정이 사라졌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럼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라는 얘기를 그 미니진 씨의 얘기가 굉장히 그 산업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는 되게 잘 알고 있는 얘기고 엔터 산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들 익숙한 얘기입니다. 근데 오히려 엔터 산업 밖에서는 전혀 감 잡기가 어려운 설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싶은데 그게 주가를 이렇게까지 움직였던 산업 전체를 흔들었던 그런 정도의 큰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 정도 영향을 줬다고요? 아니, 그 정도 영향을 주진 않을 거란 말씀이세요? 아니면 줬다는 거예요? 뭐가요? 그러니까 미니진 사태가? 예, 예. 아니요. 아니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미니진 사태를 배제하고 네. 본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 본질적인 일이 뭐냐면은 네. 지금 같이 보시는 게 우리나라 기업의 그 앨범 판매량입니다. 네. 앨범 판매량 그러니까 400위까지 합계한 거고 이거는 서클 차트에서 갖고 온 건데 이 앨범 판매량이라는 거는 그 물리적 앨범을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물리적 앨범 보면은 한 2020년까지는 여기가 한 2,300만 장 연간으로 월간으로 한 뭐 200만 장, 100만 장 이 정도를 팔다가 여기 보시면은 작년에 한 10월, 11월 해가지고 1,500만 장을 팔았습니다. 월간입니다. 네. 그리고 연간으로 따지면은 1억 2천만 장이 야.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서 여기 내려온 거 보면은 지금 여기 초반이죠. 1, 2, 3, 4월인데 거의 한 500만 장, 400만 장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거 뭐 연말에 뭐 밀어내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주가 차트 아까 같이 보시죠. 주가 차트의 꼭지점이 거기에요. 대체로. 그러니까 주가 차트가 의미하고 있었던 거는 네. 앨범 판매량을 굉장히 추종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서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팔렸는데 우리나라 앨범 판매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냐면은 국제 차트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거는 2023년까지의 국제 음악 시장의 어떤 그 매출과 관련한 통계입니다. 네. 그럼 보시면은 요 빨간 쪽이 제일 밑에 단 있잖아요. 네. 여기가 물리적 앨범입니다. 테이프, CD 뭐 이런 거. 네네네. 뭐 우리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2000년, 1999년 뭐 이럴 때 뭐 앨범 판매량이라 하면 그냥 CD, 그렇죠. 테이프 뭐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들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쭉 떨어졌습니다. 네.
당연히 떨어지겠죠. 요새 뭐 예, CDP를 누가 쓰며 테이프를 누가 쓰며. 그리고서 요 두 번째 파란 부분이 보시면은 토탈 스트리밍입니다. 파란색이 예, 예. 스트리밍이 이렇게 쫙 올라가는 모습을 뭐 보이죠. 그렇겠죠. 너무나 상식적이죠. 아, 약간 태국 무늬가 쫙 생각나면서 국뽕이 또 차오르네요. 아, 국뽕이 차오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 아닌데, 그러니까 그 국제 차트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태극은 이렇게 밑으로 갔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빨간색이.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걸 누가 만들었냐? 요게 보십시오. 2009년, 2020년 넘어갈 때 2020년이 3.7억 빌리언입니다. 3.7 빌리언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반등을 하죠. 4.3, 4.5, 5.1. 물리적 차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약간 예. 이거는 추세적으로 CD 플레이어 시장은 당연히 CD 앨범 시장은 당연히 뚫어지는 게 맞는데 이걸 추세적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누가? 한국이. K-팝이 네, K-팝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아니 좋긴 한데 예. 근데 저 어쨌든 물리적인 앨범이라는 건 CD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아, 물론 뭐 우리 저 사랑하는 스타들의 뭐 앨범을 이렇게 소장하고 싶은 마음은 뭐 당연히 그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실제로는 거의 안 들으실 거 아니에요. 못 왜냐면 저 온라인으로 다 스트리밍 하실 테니까. 예, 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같이 보시죠. 예? 글로벌 피지컬 앨범 판매량 순입니다. 예? 우리 유명하지 않은 테일러 스위프트는 4위에 불과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안 되지. 네. 테일러 스위프트는 4, 5위에 불과하고 예? 1위는 세븐틴, 2위는 스트레이 키즈, 아, 스트레이키즈. 6위 NCT 드림, NCT 드림. 8위 세븐틴. 저 NCT 드림에 누구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기억은 안 나는데 누구 한 2명 만났어요. 아 봤는데 NCT 드림은 기억이 안 난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NCT 드림 멤버 둘을 내가 저 같이 방송을 뭐 했는데 아 이름이 되게 잘생기셨더라고. 이름이 생각 안 날 정도로 너무 매력적이시더라고. 예, 잘 수습하셔야 머리가 될것 같습니다. 하얗게 돼버렸습니다. 제 머리가 아무 생각이 나질 않아요. 예, 자, 하여튼 그리고서 그래서 9위가 또 스트레이 키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K-pop 스타들이 다 지금 장악을 했네 앨범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물리적 앨범이 많이 팔렸었던 그 근간에 뭐가 있는가? 오늘 저 포토카드를 비롯해서 엔터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 민희진 대표가 지적을 했죠.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네. 랜덤 카드 만들고 밀어내기 이런 집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음. 음반 판매량이 계속 우상향을 하면 팬들에게 부담이다, 전가가 된다. 연예인도 팬 사인회 계속해서 힘들다. 멤버들이 기죽을까봐 앨범 또 사고 이게 앨범 시장 뭔가 잘못됐다. 요 얘기를 했는데 물론 민희진 대표의 이 문제 제기는 제가 보기에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민희진 대표의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고 해서 이거랑 민희진 대표의 행위의 정당성과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요거니까 민희진 대표가 지적한 내용인데 요 지적만큼은 충분히 이거 저 들을 우리가 만한 고민해 볼 지적이라- 만한 예. 부분이 있다.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은 제전에 뉴스삼에서 많이 다뤄더라도 네네네. 여기에 대한 그 엔터 산업과 관련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럼 포토카드가 뭐냐? 이거를 아시는 분들에겐 너무나 익숙하고 모르는 분들에겐 정말 낯선 세계. 이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제 세븐틴 포토카드인데요. 세븐틴 포토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앨범을 사면은 이제 한두 장씩 들어있는 건데 네. 이게 한두 장씩 들어있을 때 이게 랜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뭐 하나를 뭐 예를 들어 이거 다 모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걸 다 사면은 이걸 다 모을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랜덤이기 때문이죠.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는 이제 같이 몇 장을 사야 될까 포토카드를. 네. 그 이제 일단 멤버가 한 5명 정도 된다고 치고 네. 그러니까 앨범 버전이 음반 버전이 한 3종 정도 된다고 같은 해보겠습니다. 음반인데 버전이 세 종이 있어요. 버전 다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디자인도 다를 수 있고 예, 예, 이렇게 예. 다른 뭐 요즘 버전을 좀 따로 냅니다. 네. 근데 뭐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그 말씀 나왔으니까 좀 딴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전 따로 내는 거는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테일러 스위프트도 버전 4개로 냅니다. 아 앨범 버전을. 예, 예. 요 4개로 내 가지고 앨범 4개를 사 갖고 뒤편을 이렇게 갖다 붙이면 시계가 됩니다. 저렇게 시계 만들어도 돼요. 예, 예. 이게 버전 4개입니다. 음악은 똑같습니다. 네네네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저 옆에 드래곤볼은 일부러 저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왜 말씀드렸냐면은 예. 이거 원래 뒤에 써먹으려고 그랬는데 요렇게 하나 이빨이 빠지면 사람 마음이 되게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상술이죠. 아, 이게 상술인데
뭐 이렇게 뭐 하나 빼진 거 옆에 거 이렇게 채워가지고 이런 그림 나오게 하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아, 있죠. 상술은 맞는데 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아까 그걸로 돌아가서 그러면 음반이 3종이 있고 버전별로 포토카드가 2종이 있다. 그럼 5 곱하기 3 곱하기 2 하면 30종 앨범을 30장을 사야 됩니다. 같은 앨범인데. 같은 앨범인데. 아이고. 그러니까 음악은 똑같죠. 네. 근데 여기서 이 30종이 그 이거를 사면 이게 나온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랜덤을 해야 돼요. 네. 그럼 똑같은 거 2개 나오면 더 사야 되죠. 아유. 그리고 정프로님 아침에 여기 줄 서 있는 거 가끔 보시죠. 예. 그거 낮에 그 문 열리고 팝업 스토어에 예, 앨범 예. 살라고 줄 서 있던 분들 아, 나 보려고 온 게 아니고. 뭐 정프로님 보러 온 분들도 좀 있죠. 예. 근데 뭐 그렇지 않은 앨범을 사러 오신 분들이 우리가 아침에 줄 서 있는 것만 보잖아요. 아니, 나 보려고 왔다가 앨범까지 사시는 게 아니란 얘기네, 지금. 불편한 진실입니다. 아, 그거는 제가 너무 정문직필 안 하려고 네. 그랬는데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을 열었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럼 팝스토어에서 이제 앨범을 팔기 시작하죠. 예. 그 다음 장면 못 보셨죠? 예. 우리가 아침에만 방송을 하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다 사서 그거 다 뜯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두런두런 모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아, 나 있는 카드 또 예. 나오면 그 다른 사람 주고 대신 나 없는 카드는 나 좀 줘라 이렇게 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게 교환을 해서 이걸 채워야 되죠. 아이고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음. 그거 끝나지 않습니다. 음. 미공포라고 있습니다. 음? 미공개 포토카드. 아, 미공포. 예. 미공개 포토카드는 뭐냐면은 예. 앨범에 들어있는 포토카드가 있고 예. 앨범을 판매하는 판매처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럼 판매처에서 제공하는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앨범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럼 판매처별로 또 사야 되죠. 아이, 너무한다 그거는.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 판매처별로 이게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럭키드로우라고 거기에 응모권을 줍니다. 예. 응모권을 주면은 그 응모권을 가지고 뽑을 수 있는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그것도 랜덤입니다. 하나 보너스로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네네네네. 하지만 추첨을 통해서 주는 럭키드로우를 또 모으기 위해서는 그 응모권을 또 받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팬사인회가 있습니다. 음. 팬사인회는 앨범을 사면 거기에 팬사인회 응모권이 있거나 아니면 팬사인회 주최 기간에 판매하는 앨범에 추천권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팬사인회를 가면 또 주는 포토카드가 있습니다. 팬사 특전 포토카드. 그럼 팬사인회를 가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럼 팬사인회를 어떻게 가냐? 응모권을 가져가는데 우리 공정하게 추첨을 합니다. 팬사인회를 갈 수 있는 네네네. 아, 권한을. 그나마 다행이네. 예, 그래가지고 앨범을 많이 사면 응모권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아, 앨범이 100장 있는 사람이랑 마치 주식이랑 똑같네요, 그거는. 주식도 100주 있는 사람, 한 주 있는 사람이랑 그 투표권이 다르듯이. 아니죠, 로또랑 비슷하죠. 로또랑 비슷해요? 예. 여러 개를 사면 확률이 확률 높을 수 게임이니까. 있잖아요. 여튼 이제 여러 개를 사면 그만큼 확률은 높아지는 거 당연히. 예, 예. 예. 그리고 근데 그게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은 몇 장 이상을 샀을 때부터 적용이 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장 이상 산 사람 아니면 이게 선착순으로 뽑는지 네. 아니면 최소한 50개는 커트라인을 하고서 위로 뽑는지 네. 100개를 놓고서 뽑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알려주면 사다가 말 테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팬사컷이라고 그럽니다. 예. 팬사인의 커트라인. 아. 근데 팬사인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꼭 그 팬클럽에서 서로들 정보를 교환을 해가면서 여기는 팬사컷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러면은 좀 친해지면 얘기해주기도 합니다. 그냥 돈 많으면 그냥 계속 사야 되겠네 그냥. 돈이 없어도 사야 되는 거죠.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팬사인에 갈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고 이걸 아까 전에 보면은 이제 그 밀어내기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이 밀어내기라는 표현은 왜 나오냐면은 초동 판매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초동 판매량은 일주일 동안 누적된 판매량을 얘기해요. 발매일부터 일주일 동안의 판매량.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도 이렇게 조회수라는 것도 이렇게 누적 조회수로 하면 어떤 콘텐츠가 제일 조회수가 높았어라고 하면은 오래된 게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정말 그 진검승부. 그렇죠, 그렇죠. 딱 띄웠을 때 일주일 안에 얼마 나오냐를 초동 판매량이라고 하는데 네. 그 초동 판매량이 일단 어떤 가수의 위상이고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10년 100년 팔아가지고 뭐 그 정도 됐다.
하는 거하고 일주일로 딱 끊어서 하는 게 초동 판매량이거든요. 네. 그럼 초동 판매량 순위를 보면은 이게 뭐 남녀께서 갖고 왔는데 그 세븐틴의 앨범이 500만 장이 팔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예. 또 팬들이 또 열심히 힘 모았겠죠. 그쵸. 우리 오빠들 힘내야죠. 초동, 네. 우리 한번 1등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야지. 예, 그런 게 있고 여기서 아까 전에 제가 밀어내기라는 게 왜 여기랑 연결이 되냐면은 이게 제작사에서 판매사로 밀어내기를 하는 겁니다. 제작사에서 판매사로. 예. 네. 그럼 판매사는 그걸 떠안게 되죠. 네. 그 떠안게 되면 그걸 팔아야 되죠. 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밀어내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제작사가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미공포, 럭키드로우, 미공개 팬사인회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 시스템이 아주 체계적이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를 들어 뭐 앨범 이렇게 쭉 밀어내기 하는데 진짜 여러분에게 필요한 밀어내기는 여러분이 드신 음식들을 잘 밀어내는 대장사랑. 여러분의 음식물, 여러분이 소화한 음식물들이 뒤에까지 마지막까지 잘 밀어내게 되려면 대장사랑과 함께 아침에 황금 버네너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확인하는 황금 버네너에 여러분의 행복 지수가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밀어내기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팬사인회를 간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는 좀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그런 구조에서 그 CD라는 그 물리적 앨범 판매량이 2013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 올라간 그 앨범 판매량을 보면서 이거를 이제 자본시장에서도 앨범 판매량이 이렇게 늘어? 심지어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디테일한 상황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면 이게 앨범 판매량이 쫙 늘어나는 모습을 봤을 때, 네. 야, 이게 케이팝의 위상이 달라져가지고 K컬처가 정말 글로벌화 됐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유입이 좀 됐었어요. 음. 그리고서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1분기로 가면서 확 꺾여 내려오잖아요. 네. 꺾여 내려왔을 때 주가가 떨어지니까 얼마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그런 리포트를 냈어요. 앨범 판매량이 과연 K-팝의 어떤 위상과 경쟁력을 설명해주는 지표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골드만삭스 얘기는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너무 떨어진 부분들이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골드만삭스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보여줬던 이렇게 지표를 바꿀 정도로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광기를 일으키게 되냐면은 네. 이 광기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는 이거는 그러니까 특정 사례를 설명드려서 이 회사에는 되게 죄송한데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좀 지난 얘기입니다. 2020년에 팔도 비빔면이라고 네. 팔도 비빔면에서 포토카드를 팔았는데요. 그래요? 예, 거기에 연예인 포토카드를 끼워서 번들 5개를 사면은 포토카드를 하나 끼워줬어요. 그러면은 두 종인데 네. 어떤 포토카드는 팔도, 어떤 포토카드는 비빔면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래갖고 그거 팔도 비빔면 2개를 모으면은 네. 팬사인회를 갈 수 있는 오. 응모권을 줍니다. 그러면 번들을 최소한 2개를 사야 되죠. 그 정도면 살 수 있지 뭐. 그렇죠. 그래갖고 그분이 열심히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왜 팔도가 안 나오냐는 거죠. 아, 비빔면만 나와. 괄도 내냄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물론 팔도 쪽에서는 다 산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이 사람이 SNS에 올린 건데 물론 팔도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걸 모아가지고 여기 팬사인회 추첨을 했다. 정말 이거 이제 운이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운이 없는 것 치고는 많이 운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다른 마케팅들과 연계가 되면서 한번 앨범 판매 그러니까 여기 이 구조는 CD가 됐던 라면이 됐던 뭐가 됐든 상관없는 구조로 가버린 거예요. 아, 근데 저렇게까지 가고 싶나? 그래서 이런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CD를 어디다 쓰냐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얘기가 또 나온 겁니다. 이거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하이브 그 앨범 나온 거 그냥 가져가세요 써놨는데 이거 쓰레기 만들지 말라라고 이제 비판을 좀 많이 받았었고. 아, 그래. 제가 이제 얘기한 건 좋은 거예요. 예, 예. 아, 듣지도 않는 앨범 그러니까 듣지도 않는 앨범이라면 좀 그렇고 하여튼 그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예, 이거 예. 결국 다 환경에 매우 반하는 일들이 될 텐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팬들도 이걸 네. 버리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기부를 뭐 할 게 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보육원 같은 데다 기부를 했더니 앨범을? 예. 무슨 보육원에 기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그러니까 이제 나는 돈 주고 샀지만 돈이 없어서 힘든 친구들도 갖고 싶지 않겠냐.
아니 저 앨범 들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아빠가 보육원 원장인데 이것도 SNS에 올라온 겁니다. 팬들이 팬 싸가려고 앨범 산 거 성적 내려고 공부한 거 보육원에 기부를 합치고 버려서 정말 개빡친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아, 이렇게 되고 있는. 아니 그냥 사진을 그냥 주고 앨범 그냥 안 넣어주면 안 되나? 앨범이지만 앨범 없는 앨범. 아니면은 어차피 그렇게 앨범 많이 사게 할 거면 그냥 비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앨범 그렇지, 차라리. 차라리 그렇죠. 네. 그리고 얼마 전에 특이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는데 네? 세븐틴이 종합 앨범을 냈습니다. 베스트 앨범을 냈어요. 음. 근데 그 앨범에 포토카드가 17장이 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17만 원이 나왔습니다. 앨범 하나에 예. 대신 쓰레기는 안 나오겠네요, 저거는. 뭐 저거 그래봐야 CD는 어차피 안 들을 거긴 한데 그러니까 저거 하나 사면 그러니까 포토카드 싹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요? 17만 원이 뭔 소리냐? 너무 말이 돼. 너무 비싸다. 비싸다고? 예.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이거 표기가 잘못됐다. 7만 원인데 6만 9천 얼마인데 이거 표기가 잘못됐다. 이거 네. 초반에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그냥 얘기 나누던 게 그대로 전달이 된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6만 원, 6만 9천 얼마였고 7만 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세븐틴이니까 17만 원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감안해서 했겠죠. 저거 실수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누가 봐도 실수 아니죠. 근데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 이 부분들을 보면은 이 산업이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팬들의 사랑을 약간의 착취하는 비즈니스가 돼 있잖아요. 뭐 비즈니스가 원래 그렇지 뭐. 원래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예. 좀 불편한 마음이 들잖아요. 보긴 불편하죠. 예. 저걸 왜 사나 싶은데 이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저 스타들에게 내 가진 모든 자원을 주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예.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니 그냥 세게 그냥 들이게 하는 방법도 열어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그런 같은데. 걸 가지고 또 이제 팬들을 경쟁시키고 아이돌을 경쟁시키고 예. 팬사인회 앨범 많이 팔아야 되니까 그 제작사 판매 처별로 팬사인회 다 기획하게 하고 그러면 언제 탈덕을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돈 떨어지면? 아니요. 돈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가지고 네. 팬사인회를 가면 탈덕을 하게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팬사인회를 그렇게까지 밀어내기를 하고 나면은 그 판매 처별로 팬사인회를 다 열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팬사인회 가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그 아티스트들도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럼 거기서 진짜 막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갔는데 1분밖에 못 보잖아요. 얼굴 앞에 대고 한번 사인 한번 해주는 그렇겠죠. 거니까. 네네. 그럼 그때 진짜 그 아티스트가 정말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이제 그 정말 감사를 표시할 수도 있지만 지칠 수도 있잖아요. 하긴 뭐 힘들겠죠. 잠도 못 그럼 자고. 그런 상황에서 지쳐서 이제 그 좀 약간 성의 없는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럼 거기서 야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그러면서 떠나는 건데 그럼 아티스트 입장에서는 네. 정말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진짜 영혼까지 들여가지고 내 CD를 사게 만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티스트들도 오히려 나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팬들을 바라고 자기의 인기가 지금은 높지만 언젠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나훈아, 조용필, 뭐 신화 같은 분들도 지금까지도 아줌마 팬이 아니죠. 그때는 아줌마가 아니었으니까. 네네네.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애들이고 와서 같이 보는 그런 것들을 꿈꾸겠죠. 네네. 근데 우리나라 엔터 산업이 그런 쪽으로 갔다라는 거고, 그럼 그 전에 그런 거 기억나세요? 엔터 산업의 차기 모델을 뭘 하려고 그랬을 때 뭐 NFT라든지 뭐 가상자산 블록체인 거래소라든지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NFT로 만들게 되면 물리적인 그런 게 필요 없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포토카드도 당근이나 이런 데 가면은 되게 고가로 거래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고가로 거래되는 것들을 아예 NFT화 해버리면은 나중에 가격이 오른다라고 했을 때 그 유통시장에서 진짜 코인처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통시장의 가격이 오르면 제일 논하는 사람은 누구냐? 발행시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네네. 거기서부터는 정말 그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위치를 엔터 산업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지금까지 2020년부터 23년까지를 살아온 거예요. 그럼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돼요. 이게 과연 진짜 이게 뭐 해외에서도 좀 팔린다고 하니까 수출도 네. 좀 된다 그러고 이게 정말 우리나라 그 케이팝 스타들의 어떤 멋있는 모습과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어떤 한국의 어떤 가차 도박 문화 같은 거를 수출하고 있었던 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이벤트가 좀 있었던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앨범 판매량이 쭉 떨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야 이게 결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판매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비슷하게 봤던 저는 이거는 NC 소프트 차트거든요. 네. NC 소프트 차트도 이렇게 쫙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정말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이렇게 올라갔었던 건가? 아니면 반대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경쟁력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건가? 라는 걸 봤을 때 네. 요 정점이 바로 리니지였습니다. 네, 예전에 네, 네. 제가 그 뭐 트럭 시위 같은 거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네. 여포님 나 이제 안에 막 PK 다 하고 네. 하는 그런 일들 거의 뭐 수억 썼다면서요. 수십억 수백억 씁니다. 근데 그분들이 더 이상 이제 돈을 쓰기가 어려워지니까 이제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 되니까 이걸 허들을 낮춰서 더 많은 게이머들한테 그걸 팔려고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룰이 깨지게 되면서 완전히 이렇게 나락으로 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게 있고요. 네. 그리고 근데 엔터 산업은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포토카드 랜덤 안 하고 그럼 비싸게 팔면 어떨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안 팔렸죠. 그러면 여기서 그 물리적인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래가지고 예전에 G드래곤이 USB를 파는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USB는 그냥 꽂으면 거기에 앨범 네. 다운로드에 음악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네. 음악 거기 뭐하러 들어있겠어요? 인터넷 다 되는데 네. 인터넷 접속해서 받을 수 있는 걸 해놓은 거죠. 그러면 야 지금 네가 이 USB를 얼마에 판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물리적인 실체를 또 팔게 되는 거고 이런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나가게 되면서 네. 사실 그 민희진 대표의 주장을 그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여기서 그 연예인은 7년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예인은 그 노예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7년 동안 계약을 맺도록 돼 있어요. 7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뭐 실패한 뭐 가수라면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를 들어 대박이 났다. 그럼 엔터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하고 재계약을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붙잡아야겠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박이 났는데? 예, 왜? 비싸지니까. 그 블랙핑크처럼. 자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네. 자본의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값어치가 올라간 건 맞지만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자본이 투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회사 입장에서는 7년 안에 최대한 빨리 다 뽑아 먹고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나가든 애들을 말든. 육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훨씬 더 회사한테 이익이라는 거군요. ROE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막 그 앨범에 막 무슨 장난질을 치든 하여튼 최대한 7년 안에 뽑아 먹는다. 요게 이제 전략이 됐다는 거. 20년, 30년 가는 가수는 우리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해봐야 우리한테 이익이 자본 전혀 안 수익률에 된다. 도움이 되진 않는다. 뭐 그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 그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민 대표가 거기다 표절을 제기하고 막 그랬던 이유가 그럼 정말 뉴진스를 7년 빨아먹고 그 뒤에 있는 애들 키워갖고 뉴진스 7년 되면 빼고 그 다음에 얘네 키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아까 재차 강조드리지만 그 경영권과 관련한 그 얘기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부터는 좀 어떤 상황이 될 것인가? 엔터주는 그냥 그렇게 이제 뭐 좀 지속 가능하기가 좀 힘든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갔다 이게 결국 내려와서 끝나는 문제냐? 근데 이 문제를 엔터사들도 다 인지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만약에 진짜 표를 비싸게 판다. 그러면은 그 비싸게 팔았을 때 아니 10대들 거기서 콘서트 한번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막 표 한 장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팔면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엄청 거잖아요. 욕먹겠죠. 예, 그러니까 이 엔터 회사들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단가 높지 않은 걸 여러 개 팔아갖고 그 비슷하게 이제 맞춰 나가는구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엔터 산업의 문제고 그럼 거기서 그 다음으로 가고 있는 게 어디냐면 결국 일본을 가고 있습니다. 엔터 산업들은 대부분 지금 작년에 그걸로 한번 쫙 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이제 일본 쪽에 콘서트를 많이 준비하고 뭐 있습니다. 돔 공연 뭐 이런 거. 예, 왜냐하면 일본이 콘텐츠에다가 비용을 굉장히 잘 내는 나라입니다. 네네. 그래갖고 뭐 1위 웹툰 1위가 피코마. 피코마 같은 경우에 글로벌 앱 순위로 봤을 때 거의 5위 안에 들어갑니다. 네네네네. 페이스북, 유튜브랑 맞먹을 정도의 수익을 내는 그런 앱인데 그만큼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JYP의 어떤 올해 계획인데요. 일본 K-팝 프리터런스 확대 및 트와이스, 마시모, 스트레이키드, 니주 다 일본 내 입지 강화.
아니 그리고- 가만있어 봐. 있지가 없어요? 있지 여기 있죠. 있지 있죠? 있지. 있지. 두 번째 월드 투어 28개 지역 32회 아. 규모로 진행 중. 있지 유나죠. 예, 엠믹스 아시아 지역 팬 콘서트. 유나. 예, 예. 있지. 예. 제가 잘 모릅니다. 아 몰라요? 네. 아 있지 유나 모르면 안 되는데. 네. 아 있지는 유나입니다. 요런 라인업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네. 이게 우리가 엔터주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가면 이게 뭐 주가로 따지면 나락 간 거잖아요.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네네네. 그럼 이거를 그 다음은 뭘 준비하고 있는지까지 설명을 드려야 제가 아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제가 그냥 뭐 앨범 판매 포토카드 밀어내기가 뭐 10대들에게 너무 과잉인데 뭐 사양산업 뭐야 이렇게 사행심을 일으키고 뭐 이거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어쩐 네. 그쪽 엔터 쪽이라든지 네. 연예부 기자라든지 사회부 기자들을 이겠지만 네. 경제부 기자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럼 올해는 어떤 식으로 돼 있냐 그게 지속 가능하기 힘들다라는 건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프라인 공연 쪽을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뭐 인도네시아, 일본, 뭐 한국 여기 다양한 국가들의 아티스트들의 계획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엔터주를 바라볼 때 야 그렇게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건 근데 이게 사실 아까 NC 주가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던 걸로 돈을 벌어서 주가가 올랐던 게 내려오고 나면은 네. 거기까지 다시 반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이 소비자들과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은 예, 예. 반등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는 그 해외 공연 등을 통해서 이건 SM 건데 뭐 에스파라든지 슈퍼주니어, NCT 드림, 뭐 수호, 키 이게 다 이런 해외 공연들이 계획이 돼 있는데 음흠. 이 공연을 통해서 좀 여기서 뭐 횟수도 되게 많아요. 뭐 19회, 뭐 15회 뭐 이런 공연들을 통해서 다시 엔터 산업이 정말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그 이 팬들과 직접 만나는 그런 콘서트 공연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케이팝의 어떤 그 실질적인 위상이 무엇인가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네. 이게 이제 하반기에 어떤 우리나라 엔터 산업을 좌우하는 그런 일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엔터 관련된 취재. 오늘 엔터 산업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엔터 쪽에 좀 관심 있는 분들, 최근에 뭐 실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손해 보신 분들도 적지 않을 텐데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좀 도움 말씀이 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응은 좀 어땠어요? 지금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대체로 있지에는 유나라는데 동의를 많이 해주고 계시고요. 네. 저는 소녀시대 유나. 참 옛사람입니다. 네,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